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을 찾게 되는 요즘이죠. 유통망을 확보한 대형 음식점, 마트 등이 소비자들의 수요를 등에 업고 골목 상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매업 종사자들은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김제시에서는 축협이 3층 규모의 대형 음식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인근 소상공인들은 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인지,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시간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전주 김제 완주축협 김창수 조합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권재 김제시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 먼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게 이 전주 김제 완주 축협이 추진 중인 대형 음식점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검상도 일대 위치해 있고 빠르면 오는 10월쯤에 준공 예정이라는데 이 규모와 입점 예정인 업종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고 힘든 중에 우리 조합에서 이렇게 식당을 진다 보니까 얼마나 그 음식점들이 마음고생하고 힘드실 거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고 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또 조합에서 맡게 된 또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위 분들에게 어려움을 줘서 마음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이 건물을 짓는데 내년 한 4, 5월경에 그렇게 준공 목표를 두고 있고요. 토지가 한 2,400평쯤 되고 건물이 934평, 3층에 걸쳐서요. 그게 한 층에 한 310평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김제 지점 건물을 이전해서 이렇게 지려고 하고 있고요. 주 목적이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잘 팔아주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김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김제 지역민들이 직접 생산한 뭐냐면 농축산물을 원활히 유통하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지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 시설이 좀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고 해서 반기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부장님, 특히 지역 소상공인 분들께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라고 하는데 좀 어떤 점들이 우려가 된다는 건가요? 김제 완주 축협이 추진 중인 대형 음식점은 310평에 달하는 초대형 음식점입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값싼 원재료를 무기로 김제 음식업을 독점하겠다는 경영 계획인 것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종류 음식점들이 서로 영역 안에서 경쟁해 왔지만 축협만이 가능한 가격 경쟁력 앞에서는 그 어떤 음식점들도 축협을 따라갈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돼지, 소와 관련된 업종만의 피해를 입는 게 아닙니다. 값싼 고기 요리를 그 어떤 음식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축협의 대형 음식점은 가족 모임이든 직장 모임이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김제 시내에 있는 골목 상권은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독점이라고 규정할 만큼 소상공인 분들께서 좀 우려를 크게 하고 계신데 조합장님 처음에는 이제 1층 규모로 좀 허가를 받았는데 규모를 3층으로 늘려서 재허가를 좀 신청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 지금 사업 부지가 여러 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 필지를 다 한 번에 살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필요한 필지를 사서 계약을 하고 저희 협동조합은 농지나 이 논이나 밭을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허가 절차를 마친 다음에 이전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필지 구입한 면적 가지고 인허가를 먼저 신청을 해놓고 나머지 필지를 구입한 다음에 본 설계를 넣어서 그래서 설계가 이렇게 두 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영세하게 했다가 허가 받고 크게 하려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 공기를 좀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인허가 신청을 먼저 해놓고 다음에 본 설계를 해서 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 이 언론에 알려진 것과 좀 달리 입점 예정지인 곳에 또 몇 곳은 좀 무료 이용 시설이거나 아니면 신규 창업이 아닌 이전 업종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예, 무료 이용 시설은 조합원의 휴게실, 이렇게 조합원 사랑방 이런 공간이 있는데 17평 정도 있는데 그곳에서 조합원들이 조합 일보러 오셔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그럴 수 있는 또 조합원들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이 되겠고 다른 한 곳은 동물병원이 저희 조합에 있는데 동물병원 2층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층으로 동물병원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존 시설들이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전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라면 일단은 그 소상공인분들께서 좀 제기하신 그 우려에 대해서 좀 살펴볼 때 다른 유사한 사례를 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김제시에서는 사실 이 다른 단체가 운영하는 유사 형태의 식당이 좀 성업 중인 가운데 그로 인해서 좀 지역 상권에 피해가 있는 사례가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김제시 백산면에 위치한 전북 한우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가보면 그 큰 식당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산면 대형 음식점을 찾는 그 많은 손님들이 빠져나간 김제시의 소규모 식당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축엽은 백산 정육 식당의 크기보다 더 큰 310평의 초대형 음식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산면과 검산동의 두 대형 음식점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음식점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두려운 심정입니다. 김제 골목 상권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숨만 붙어 있는데 축엽에서 인공호흡기마저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두 분의 좀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상권 피해 우려 다음으로 좀 또 같이 좀 얘기해 볼 쟁점이 바로 이 상가를 짓는데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의견을 다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께 좀 먼저 여쭤보는 게 좋을까요? 예, 조업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자체에 또 전라북도에 그 예산을 지원을 받는데요. 예산 항목은 산지 유통 활성화 자금이라고 그런 자금이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3억 5천 그리고 김제 시비가 1억 4천만 원 그래서 4억 9천만 원의 보조를 받고요. 나머지는 전액 저희 조합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를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요? 4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조합장님.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 7억하고 먹거리 유통과에서 4억이라는 국비 보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거 나라 돈 얘기하는데 그거를 거짓말로 표현하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도비가 3억 5천이요. 그리고 산지 유통 활성화 자금 저희 축계뿐만이 아니라 농협들이나 영농법인들이 다
그것을 통해서 자금을 받는데 도비가 3억 5천, 시비가 1억 4천, 그래서 4억 9천만 원입니다. 총. 예. 그러면 지금 조합장님 축산과에서 7억 보조금이 있는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예, 그걸로 축산과장님하고도 그때 시청에 방문하셨을 때 뭐냐면 그 과장님이 그 설명을 우리 회장님이나 주위에 오신 분들한테 해드렸다고. 국비로 11억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자리에서요? 예. 전혀 아닙니다요. 그거는 시에다 다시 확인을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받았다는 건 아니죠, 조합장님. 그게로 앞으로 그게 교부금 신청이 돼 있는데 4억 9천만 원입니다. 정확히 한번 도에나 시에다가 다시 확인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뭐 4억이다 11억이다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지부장님께서도 이 보조금 국비나 이 지급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액수 말고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네. 축협이라는 거대 조합한테 11억이라는 그런 돈을 투자를 해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시민의 혈세를 축협한테 주는 이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11억이냐 4억 9천이냐 이 보조금의 액수는 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처럼 이제 그 조합장님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반대 시위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조합장님께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식당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있는 식당들이 피해 입을 거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무겁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좋을까, 그리고 마음적으로 많이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장님 면담하는 시간에 시장님께서 지역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축협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지역의 식당에서 요구를 하면 원가로 좀 공급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꺼이 그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지금 조합 측에서 그 지부장님 원가로 소상공인이 필요하다면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축협 조합장님께서 대형 매장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원가로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공급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축협에서 본연의 업무가 정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만 해도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식당까지 거대 식당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원가로 공급을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사회적 이치에 맞지 않고 상도에도 맞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그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 전주김제완주 축협 측에 좀 요구하는 내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자영업자들은 현재 축협한테 원하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대형 매장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축협도 여지껏 조합원이 있었기에 오늘날이 있지만 우리 위식업도 위식업 회원이 있기에 우리 위식업 지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데도 축협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식당을 꼭 거대 식당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조합장님 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우리 조합원들이 김제에 한 1,300여 분 되는데요. 네. 그중에 한 1,000여 분이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도 이하가 70%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영세한 축산농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정말 열학원이 축산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 같은 소를 조합에서 좀이라도 가격을 더 받고 팔 수 있다면 팔아서 그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협동조합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적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 마음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예, 또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힘드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오늘 됐는데요. 네. 뭐냐면 그분들에게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네. 그분들에게도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지부장님, 이제 비단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 점포의 등장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좀 발생하고 있는데 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코로나19와 인구 유출 등 고령화 등 소시민은 끝모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김제 시민의 현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와 정치권이 책임감을 가지고 축협의 무책임한 질주를 막아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좀 다 준비된 그 질문은 모두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먼저 이권재 지부장님 먼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불현듯 경주 쇠부잣집에 육훈이라는 글이 떠오릅니다. 사방 백리박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등 쇠부잣집의 육훈은 오늘날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과 같은 타인을 배려하는 나눔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축협이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대형 음식점과 정육점으로 지역 외식업을 쇠퇴의 길로 보내려 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축협의 야욕을 막아낼 계획입니다. 자, 김제가 논이 많다 보니까 조사료가 소 먹이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제가 전국 유일원이 한우 특구로 지정이 된 곳이거든요. 근데 한우 특구에서 한우 고기를 먹을 만한 그런 식당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주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식당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운영하면서 뭐 쌀부터 시작해서 그 야채류, 그 다음에 또 축산물, 소고기 이런 것들을 팔아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완주 고산에 보면은 고산미소라는 식당이 완주군에서 보조사업비를 막대히 지어서 식당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면에 큰 식당을 진다 보니까 얼마나 면에 있는 상권들이 힘들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전체가 다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제 마음에는 이 축협이 들어옴으로써 김제 가면 좋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많이 퍼져서 축협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사가 안 되면 평생 동안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취지도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 일로 통해서 힘들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저희 주겹도 잘 되고 또 우리 김제 가면 좋은 맛있는 한우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축협도 잘 되고 지역에 있는 식당 하시는 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목 상권이 탄탄해야 나아가서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도 비로소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김제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전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